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최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간 배당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에 이제 결산일 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혹은 그 중에 일부분을 먼저 중간에 배당을 해주는 제도를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간 배당을 받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받은 배당금을 통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중간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틀 전에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배당금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한 7월에서 8월쯤 좀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전이면 6월 28일이냐? 근데 6월 28일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6월 26일까지는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식 배당이 나온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요. 바로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여러분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사실 삼성전자는 네, 한 일부분 한 주가의 한 배당금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아니죠. 한 5분의 1 정도를 먼저 중간 배당을 하고 나머지 한 5분의 4 정도를 네, 결산 때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54원 정도 중간 배당을 했고요. 이번 연도도 그렇게 비슷하게 중간 배당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배당 성향을 엄청 높였어요. 얘네가 갑자기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수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반도체가 실적이 뚝 떨어지면서 그 수익에 비해서 배당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아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비슷한 배당 성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반도체 실적이 안 좋고 수출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대로 중간 배당까지 준다고 현금에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역시 대표 기업답죠. 2017년도에 한 3년치 배당금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예산을 써냈어요. 이미 초과 수익이 60조 정도 났는데 그중 50%를 우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다라고 2017년도에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있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주가적으로는 좀 걱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호재는 이제 중국 하웨이, 네, 하웨이가 다른 이제 전 세계적인 좀 공급 계약이 좀 끊기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끊기면서 삼성이 이 5G 장비에서 막 공급 계약을 지금 막 따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랑 한번 따냈더라고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래 적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호재도 있고 악재는 계속해서 디램이라고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 낮아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게 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내도록 적자가 난다면 삼성전자의 이익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당금 자체가 얘네는 일정을 주기로 약속을 해놨지만 주가상으로는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생산 공장도 엄청 늘리고 여기저기 사업 좀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투자했던 것들, 사업을 하는 것들, 생산량을 좀 확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의 재도약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판단을 하기가 아직 이른 거죠. 그 사업의 결과들이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하지만 배당금은 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주는 편이다. 막 엄청나게 높은 고배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빵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도와주겠다. 너네 거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고 네트워킹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회사예요.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실적을 좀 쌓아오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가치랑 좀 맞닿아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효성 ITX가 좀 신기한 게 중간 배당이랑 결산 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미국 주식, 해외 주식처럼요. 그래서 이미 연초 한 3월 달 거는 5월 달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번. 이번에 한 번, 또 3분기 때 한 번, 결산 때 한 번. 그래서 지금 이미 얘네는 2020년 3월에 얼마 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도 이대로 가겠다. 공고히 했어요. 그래서 뭐 결산 때 배당이 더 줄어들겠지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냐 하시면 150원. 150원이고 이제 결산 때는 200원 해서 만약에 내가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여기에 내 투자를 했고 배당을 받았다면 총 650원.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인데 나쁘지 않죠. 약간 고배당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약간 우상향을 그리면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 정책이랑 같이 엮여가는 회사이니만큼 조금 더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효성 ITX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신기업이잖아요. 신세대 기업인데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그마치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요. 벌어들인 돈의 50%를 그냥 주주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짝 조금 장기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성 ITX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지금의 배당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효성그룹 자체가 약간 뒤통수를 좀 쳐요. 왜냐면 오너 지분, 그러니까 즉 그런 오너 일가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을 엄청 늘립니다. 대신에 오너 일가가 많이 들고 있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엄청 줄여요. 그래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배당을 잘 주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잘 주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잘 주는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원래 효성 투자 개발도 있었고 효성 TLC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배당 성향이 꽤 됐었어요. 20-30%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모회사인 효성이랑 효성 ITX로 몰리면서 걔네 배당 성향이 9%로 확 줄었어요. 근데 언제 얘네가 이게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솔직히 실질적으로 효성 ITX도 돈을 조금씩 실적을 벌어들이긴 하지만 매출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건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애들한테는 배당 성량을 많이 줄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걔네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쁘진 않지만 언제 얘네 오너 일가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바로 SK그룹과 SK텔레콤입니다. 네, SK그룹과 SK텔레콤은 뭐 약간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거의 매년 4년 연속해서 10,000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산이고요. 중간은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1,000원입니다. 약간 조금 짜죠. 1,000원. 그래서 12월 달에 계속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9,000원. 그래서 합해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중간 배당을 조금 적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좀 메리트가 적고요. 이걸 끌고 나는 결산까지 12월까지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제 SK 같은 경우가 좀 전통 기업이고 약간 저성장주의 기운이 물씬 느꼈는데 요즘 조금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 달 말에 출시되는 대거 공모계 대거 공룡 기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이죠. 엄청난 공모 청약 경쟁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얘가 SK그룹 모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즉 SK바이오팜의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뭐 걔네 실적, 매출 이런 게 싹 다 SK그룹의 연결 재무제표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SK바이오팜이 성장할 시 같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SK바이오팜의 미래를 좀 좋게 보신다면 SK그룹도 함께 힘입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살짝 삐끄덕거리고 있죠. 그래서 왜 삐끄덕거리냐면 얘가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예요. 한 20% 정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SKT는 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도 돌파가 안 되고 계속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주주인 SK텔레콤도 같이 조금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호전이 돼야 SK텔레콤도 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회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반도체 앞으로 안 좋을 거니까 SK텔레콤은 좀 보류를 해봐야 되냐? 근데 좀 요즘에 SK텔레콤이 살짝 방향을 틀었거든요. 더 이상 나는 하이닉스의 대주주로만 살지 않겠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엄청 많은 사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5G, AI, 자율주행,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회사에 또 같이, 그런 클라우딩 회사에 같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VR 서비스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사업 구조를 좀 다각화시키고 있다. 좀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미래 시대에 5G도 먹고 VR도 먹고 뭐 AI 자율주행도 다 가지게 될 경우 거의 한국형 구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SKT 한 번씩은 다 가입을 해 보셨잖아요. 데이터도 엄청 많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이 투자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경우 정말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저 성장주에서 벗어나 대형 우량주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시기상조 같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규칙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배당은 1,000원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로 유명하잖아요. 좀 많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간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500원 정도 줬었는데 이게 결산까지 합하면은 총 배당금의 3분의 1 정도 중간 배당을 하는 거죠.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면은 앞에 있는 이제 SK 얘들하고 생각해 봤을 때 나쁜 편은 아닌데 문제가 이 금융 당국에서는 웬만하면 금융주 너네 중간 배당 주지 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주지 말라고 한 건 그나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너네 잉여 현금 좀 갖고 있어. 그거 주주들한테 주지 말고 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냥 중기 배당을 실시를 한 거죠. 그럼 왜 하나금융지주는 이렇게까지 실시를 하는가 보면은 다른 금융주도 있겠지만 외인 비중이 64%예요. 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이 있겠죠. 약간 금융주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ATM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배당금 잔치를 벌여요. 그로 인해 얻는 투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기서 좀 푸시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 좀 없잖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PBR이 낮아져 있고 저평가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예금 이자, 그 다음에 대출해줄 때 이자로 먹고 사는데 초저금리 시대죠. 그러면 지금 뭐 예금 빼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적금 빼는 사람들 많은데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자본금이 빠져나갔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 대출, 이 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시, 그 다음에 좀 주택 가격도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죠. 이 규제 때문에 이 대출을 했던 게 다시 회수가 힘들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을 돈을 미리 설정해 두라고 해서 그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때 설정해 주는 대손 충당금을 뭐 이제 한 0.4%인가 4%인가 이렇게 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나금융은 0.13%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을 굉장히 안 해놓은 편이고요. 혹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경우는 0.86, 0.4 네, 높게 설정을 해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스크 관리를 우리는 연체 사실 많이 없어 하면서 덜 하고 있는 편이죠.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게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근데 많이 안 준 이유가 대손 충당금을 줄였기 때문이에요. 미국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이 60%가 줄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한 이유도 우리가 배당금을 결정할 때 있어서 실적을 굉장히 우선시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낮아지면 그만큼 배당 성향이 줄겠죠. 아무래도 이제 큰 지배를 갖고 있는 외인 쪽에서 그런 쪽에서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적을 좀 유지하려는 약간 그런 꼼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당이 높다고 들어가는 것보다 나중에 이 리스크가 한 번에 터졌을 때 얻는 배당 수익률보다 더 잃는 주가 수익률이 더 크다면 이건 솔직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KCC 건설입니다. KCC 건설에서도 중간 배당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 1,000원인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줄겠죠. 근데 KC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상 살짝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하면은 여러분 뭐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이런 가전기기를 판매하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에요. 코스닥 기업치고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4% 정도 주고요. 이번에는 한 200원. 200원을 중기 배당으로 줄 것 같아요. 200원 내지 300원. 왜냐면 작년에 그 정도 줬었고,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랑 이번에 벌어들인 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5, 600원 배당금 받는데 그 중에서 200원을 나중에 못 받고 결산 때 300원, 400원만 받으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 끌고 가서 얘를 좀 배당주로도 써먹을래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워낙 덥고 습하고 여름 테마주로도 엮여가지고 한 번 더 주가가 펌핑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결의 주식은 아니에요. 1편에 보시면 알다시피 경제적 해자가 살짝 부족합니다. 왜냐면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위니아 대우,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마켓 얘네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위닉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얘네가 지금 제습기가 국내 1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닉스 하면 떠오르는 제습기 하면 이름 나올 수 있으세요? 바로 나야 돼요. 위닉스 하면 뽀송! 뽀송이 짱이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도 갖고 있는 거고 점유율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얘가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 해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고 가기에는 경제적 해자가 적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에 엄청 3월 달에 엄청 많은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 단기 3월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낮았지만 그래도 이전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영업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약간 보험할 때 같이 나가는 약간 그런 판관비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형 가전 제품들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적 해자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주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당주에 되게 인기 있는 핫한 친구죠.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이제 중간 배당을 주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줘요. 그 이유가 딱 반을 잘라서 주거든요. 그거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 배당금의 720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360원 중간 배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로 한 이유가 이번에 천안, 그 다음에 논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통행료도 받고 신공항 하이웨이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2023년인가요? 어쨌든 그 이후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뉴스 기사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들어가는 게 비추예요. 11,700원인데 저는 이거를 3월, 4월에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찍어뒀어요. 찍어뒀는데 11,000원이죠. 이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저는 이 배당주를 팔 때 좀 드는 기준이 배당 수익률을 점점 낮췄을 때 혹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을 때 혹은 특히 외인 소진율이 줄었을 때 그러니까 외인 소진율이 줄었다는 거는 얘네가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좀 사라졌다 이 뜻이거든요. 솔직히 외인 소진율이 많을수록 배당을 좀 일정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인 소진율이 줄었다. 그러면 미리 팔고 나갔다. 혹은 배당보다는 그냥 시세 차익, 주가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나가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11,000원대 봤을 때 보시면 엄청 매집을 했어요. 이때 매집을 했고 이때 제 기억상으로는 25%예요. 맨날 이게 기록을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똑똑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1%더라고요. 근데 그렇던 게 지금 중간 배당이 360원인데 이미 얘네는 1,700원, 800원대부터 매집을 했으면 1,000원 이상의 차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당 락일이 생기면 어차피 10%, 20%훅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그냥 10%만 먹고 빠질래? 약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얘네가 뭐 9월, 10월 혹은 12월 혹은 뭐 내년 3, 4월 이럴 때 얘네가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때 좀 들어가는 게 더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 24에서 25% 혹은 그 이상 소진율을 갖고 있다면 얘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주로 평가받고 있다.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조금 반감되는 게 있다. 배당락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 코스피 기준에서 뭐 39개, 코스닥 기준 15개 중에서 되게 간추려 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나중에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고 할 때,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중간 배당 때 먼저 주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나는 배당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중 좀 사업성도 좀 괜찮은 애들, 배당 수익률도 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로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나는 내년에 한번 노려보겠어. 얘네가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을 때 담으면 자기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지금 무조건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